평소 유난히 어깨에 담이 자주 결리거나 등에 뻐근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단순 근육통이 아닌 이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근육의 무리한 사용, 그리고 바르지 못한 자세,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육의 통증 유발점이 생기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인데요. 근육통 환자의 3명 중 1명, 그리고 성인의 80% 정도가 경험한다는 이 근막 통증 증후군. 경미한 증상부터 심각한 통증까지 다양한 증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오네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근막은 근육의 겉면을 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거미줄처럼 전신을 감싸는 질긴 콜라겐성의 연결 조직층입니다. 피부와 근육 사이에 위치해 근육과 같은 신체 내부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죠. 근막 통증 증후군은 이런 근막에 과도한 긴장과 자극이 가해지면서 손상되거나 변형되고 칼슘의 농도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이 온몸으로 퍼지거나 만성 근육 통증으로 고생할 수 있고 심하면 전신 쇠약이나 의욕감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통증 질환, 근막 통증 증후군.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지 오네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가 흔히 담이 결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이 질환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근막 통증 증후군이란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근육과 근막의 비정상적인 수축에 의해서 통증 유발점이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증후군을 얘기합니다. 통증 유발점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통증 유발점이란 우리 몸의 근육에 촉진을 했을 때 압통을 느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의 근섬유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타우트 밴드라고 하는 단단한 띠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누르게 되면 그 부분의 통증뿐만이 아니고 주변 부의 근육 경련이나 연관통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호발 부위로는 목과 견갑대에 저작근이나 승모근 그리고 자세 유지근 등이 있습니다. 지금 근육의 통증 유발점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 근막 통증 증후군이다라고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요거는 왜 생기는 건지 원인도 좀 짚어주시죠. 크게 알려진 원인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잘못된 자세를 오래 하는 경우 그리고 교통사고 등의 외상의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력 약화 등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원인에 의해서 근육들이 비정상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 주변 혈관이나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류 감소와 칼슘 농도 이상 소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증 신호체계의 활성화를 일으켜서 통증을 더욱 심하게 느끼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요한 증상이 통증인가요?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납니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압통 부위, 통증 유발점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제일 흔한 증상이 되겠고 통증 이외에도 두통이나 이명, 현기증 이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 등의 자율신경계 이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오래된 분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증 그리고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은 고정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수험생, 컴퓨터를 장시간 다루는 직장인, 고정된 자세로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돼 있는데요.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VDT 증후군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중 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잘못된 자세와 또 스트레스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흔한 통증 질환,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질환에 대한 편견과 오해 풀어드릴게요.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 목과 어깨에만 나타난다. 대부분 좀 많이 호소하시는 부위가 목과 어깨이긴 한데요.
이 부위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아닌지 확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해입니다. 오해군요. 네. 목과 어깨에 가장 호발하는 부위는 맞는데요. 네네. 근육이 있다면 전신에 생길 수 있습니다. 허리나 허벅지, 무릎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겪는 부위는 목과 어깨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확인 갑니다. 운동하면 낫는다. 보통 질병은 운동하면 좀 호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실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반만 진실입니다. 반만 진실이면 일정 부분은 오해가 있다라는 거네요. 네. 네, 부연 설명 부탁을 드릴게요. 운동을 하면 낫게 되는 건 맞는데요. 올바른 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이제 스포츠나 이제 테니스, 골프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운동 말고 이제 적절한 스트레치 운동, 재활 운동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주면 통증에 도움이 되고 치료 효과가 있지만 낫겠다고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과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근육통을 오히려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확인할게요. 치료해도 재발한다. 환자 입장에서 후덜덜합니다. 어떻습니까? 치료해도 재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치료를 완벽하게 하면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이것도 반만 진실입니다. 반만 진실이라면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보통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것은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생기는 통증이 아니고 평소에 하는 습관이나 자세 등이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치료를 열심히 해서 통증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습관이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원인 공급이 계속되기 때문에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항상 재발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자세 교정이나 습관 교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반만 진실인 정보가 많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이 또 생기는 것 같거든요. 애매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전문의에게 확인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분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평소 목과 어깨 통증으로 자주 병원을 찾는다는 환자. 요즘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도요. 아직도 좀 그래요. 네네네. 이렇게 누르면 아프시죠? 네네. 어깨와 목 주변으로 단단하게 만져지는 통증 유발점으로 근막 통증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어깨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근막 통증 증후군 진단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진단 검사가 없는 만큼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임상적 평가가 중요한데요. 엑스레이나 MRI로는 이미지 검사로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병력 청취와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서 임상적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근육을 촉진 시에 그 부위가 단단하게 뭉치는 단단한 띠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촉진했을 때 환자는 갑작스럽게 회피하는 회피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바늘 주사 등으로 치료를 할 때 주변 근육에 연축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압통하고는 구별돼야 합니다.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필요한 운동 부족, 잘못된 자세, 스트레스 등이 장시간 축적돼 발생하는 근막 통증 증후군. 이를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방치하게 되면 만성 통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오십견이나 목 디스크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발병을 앞당길 수가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해봤던 분입니다. 약도 먹어보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그래도 통증이 좋아졌다 심해졌다를 반복하시는 분이시라서 제가 통증 유발점 부위에 주사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를 시행을 하고 통증이 좀 좋아지면 장기적으로 자세 교정을 위한 도수 치료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도수 치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의 경우 만성화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경직된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고 근력을 강화하는 스트레칭,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열치료나 전기치료와 같이 약물치료와 같이 간단한 치료부터 통증 유발점이 있는 부위에 주사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 근육을 늘려주는 수기로 치료하는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은 통증 유발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진료를 통해 통증 유발점을 찾게 되면 초음파 유도화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기기를 통해 통증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정확하게 약물을 주입해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데요. 빠른 통증 해소와 함께 세포 재생으로 재발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하는 것은 근섬유와 신경 말단에 기계적인 자극을 해주고 국소 부위에 통증 전달 물질을 희석시켜주며 국소 마취제를 통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활동성 유발점을 비활동성으로 전환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방사통이 있는 부위에 주사 치료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요. 통증 유발점 부위 정확히 촉진을 해서 초음파 유도화에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부채살 기법으로 주사액을 투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주 1회 시행합니다. 근골격계 치료에 폭넓게 활용되는 체외 충격파 치료. 고강도 에너지 충격파로 통증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데요. 뭉치고 딱딱해진 근육과 근막을 풀어줘서 근막 통증 증후군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손상된 근육이나 힘줄 부위에 충격파를 가함으로써 조직이 재생을 시키고 주변의 혈관을 더 많이 생기게 해서 조직을 회복시키는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도수 치료란 수기를 통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조직의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주변 부의 관절 부위의 가동 범위를 정상화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굳은 근막을 이완시켜 통증을 줄여주고 균형적인 회복을 돕는 도수 치료.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근육 수축이나 운동 범위 감소 등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시행하면 통증 유발 요인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근막 통증 증후군의 경우는요, 가벼운 담 결린 증상부터 또 심각한 통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환자의 경우에는 단순 근육통으로 여길 수가 있어서 방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근막 통증 증후군을 방치하게 되면 근육 자체가 딱딱해지는 섬유근증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견갑대의 통증이 지속되면 어깨가 뻑뻑해지는 오십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관절범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치료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을 또 잘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더불어서 예방법도 좀 팁을 주신다면요? 일단 안 좋은 자세는 피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른 자세. 안 좋은 자세로 대표적인 자세가 턱을 이렇게 괴는 자세가 다리 꼬는 자세, 꾸부정하게 이렇게 모니터하는 자세. 이런 자세는 최대한 피해 주시고요. 스트레칭 운동을 자주 좀 해주시고 아픈 부위에는 마사지나 따뜻한 찜질 같은 거 좀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이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아파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고통을요. 심각한 통증이 있다면 병원 가서 치료를 하겠지만 경미한 증상에는 참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한마디 좀 당부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막 통증 증후군이란 현대인에 있어서 가장 흔하면서도 무시되기 쉬운 질환입니다. 심하지 않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평소에 안 좋은 습관을 교정해 주셔서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현대인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통증 질환입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국성환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근육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30에서 한 85% 정도가 근막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경미한 증상의 경우라면 쉽게 호전이 되겠지만 만성화가 되면 치료가 어렵고요. 또 재발이 잦아서 초기 아주 적극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리고 치료 후에도 꾸준한 스트레칭과 습관 개선을 통해서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에서 보다 자유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